오늘은 먼저 제목을 말씀드리죠. 정신 이상자는 정치가 아니라 병원으로 가라. 이런 제목과 함께 부제목으로는 이재명 정말 큰일 났다. 이렇게 부제목을 달았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홍준표는 국민의힘의 이재명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늘 자기 중심적이어야 하죠. 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이나 홍준표나 매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엊그제 국민의힘 1차 경선이 끝나고 4명으로 추려졌는데 1차 때에 자기 청년 지지층인 청년의 꿈에서 한동훈에게 이것을 꼭 물어봐 달라고 하기에 묻는 것이다. 이렇게 운을 떼면서 한동훈을 향해서 키도 큰 사람이 왜 키높이 구두를 신느냐, 이런 유치한 질문을 던졌었죠. 언론에 문매를 맞긴 했었지만은, 그러면서 머리는 생머리인가, 또 날씬해 보려고 보정 내의를 입고 다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데 이것 내가 유치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다. 정말 가증과 교활을 다 떨었던 홍준표 아니겠습니까? 할 말은 다 해놓고 문제성 발언은 다 해놓고 나서 자신의 입으로는 이렇게 유치한 말을 그만하겠다. 유치하기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할 얘기 다 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교활한 사람입니까? 그런 면에서 이재명도 홍준표 뒤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질문할 때에 자기 얘기가 아니다. 이걸 단서를 달면서 청년들이 궁금해하고 꼭 물어봐 달라고 해서 대신 묻는 것이다.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아니, 100번 청년들이 궁금했다 칩시다. 그래서 그걸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본인 자신의 입으로 유치한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은 그 질문은 빼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정치 대선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쪽팔리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물어봐 달라고 했는 것인지 청년의 이름을 팔고 아니면은 한동훈 흠집을 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것 질문인지 알 길은 없지요. 아무튼 홍준표는 속된 표현으로 그 결과 망신살을 뻗치게 만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입이 열이 있어도 할 말이 없게 된 것이 홍준표였습니다. 경선 토론 시작부터 자신은 정치 대선배다 이런 똑같은 토론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상대의 길을 꺾어 놓더니 공개된 토론장에서 아주 개망신을 주려고 작심을 했었던 모양인데 오히려 한동훈에게 역 뒤집기를 당하고 말지 않았었습니까? 한마디로 한동훈은 홍준표 머리 위에 올라 앉아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치 경력 30년의 대선배인 홍준표, 그리고 정치 경력 2년 차의 초짜 한동훈. 한동훈의 대응은 정말로 깔끔했습니다. 저는 한동훈을 편들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치가가 이제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런 선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이 한 말은 아주 깔끔했습니다. 자신은 초짜다. 경험이 부족한 것 인정한다. 그러나 구태 정치는 하지 않았다. 이 안에 답이 다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태 정치는 하지 않았다. 탈당도 하지 않았고 특팔비 우용도 없었다. 한 10여 초 정도의 그 답변이었었는데 한마디로 촌철살인, 홍준표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한마디 아니었습니까? 이런 얘기가 주고받았을 때에 그 판단은 국민의 몫이죠.
엊그제 한동훈과 홍준표의 그 대결 모습을 이재명도 저는 분명히 보았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찾아서라도 받겠죠. 그렇다면은 오늘 주제인 이재명 쪽으로 옮겨가는데,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국민의힘 상대자는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의 이재명부터 그리고 민주당의 거의 모든 당직자, 민주당의 관계자들이 한동훈 때리기에 당력을 쏟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재명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숨 쉬는 것 빼고서는 모두 다 거짓말이다, 가짜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본인으로 볼 때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요즘에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에 고만고만한 사람들보다는 월등하게 30% 이상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여의도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맛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위기를 체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대통령 행세를 하면서 기업들도 만나고 종교계 지도자들 안 다닌 곳이 없고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마음껏 방탄복을 입더니 요즘에는 그 방탄복도 입질 않고 아주 자유스럽게, 누가 암살한다고 하는 얘기는 사라진 모양이죠. 지난달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 우리의 귀를 의심할 정도로 최고의 립 서비스를 해온 것이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이재용 회장에게 그런 아주 속된 표현에서 아첨아불 하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잠시 그때의 발언을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을 만나는 순간 삼성에 방문하게 돼서 크게 영광이다.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산다. 이재명은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세상이라 대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삼성이 현재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이 과정에서 훌륭한 생태계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과실을 누리면서 새로운 세상을 확실하게 열기를 기대한다. 최고의 덕담이지요. 그러면서 이재명은 모두를 위한 삼성이 되기를 경제 성장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견인차 역할을 잘해주기를 바란다. 그야말로 찬사인 찬사, 덕담이라는 말은 최고조로 했었는데 8년 전에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8년 전에 이재명은 삼성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었습니까? 이재용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한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에는 이재용 회장이 아니라 부회장이었죠.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해라. 그리고 죄값을 정확하게 치르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재벌 체제는 더 이상 한국의 성장 동력이 아니다. 하청업체와 중소기업을 쥐어짜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일감 몰아주기로 부를 편법 승계하는 특권을 누리며 나홀로 성장을 하고 있었다. 얼마나 삼성에 대해서 적대감을 보이면서 이재용에 대해서 즉각 구속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었는데, 자기가 눈앞에 허상이지요. 제가 볼 때는 허상이고 꿈인데 대통령 꿈에 젖어서 삼성과 손잡고 삼성에게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주문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느 누가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겠습니까? 그런데 3월 20일 날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한 달이 지나면서 바로 엊그제지요. 엊그제는 어떤 얘기를 했었습니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입에서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발언을 할 수가 있을까? 이재명이 바로 엊그제 한 얘기입니다.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도록 하겠다. 한마디로 기업의 목을 꽉 쥐어 짜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불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에 하나다.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것을 거부했었죠. 제의가 돼서 실패로 끝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업의 목을 쥐어짜는 상법 개정, 기업으로 볼 때는 벌벌 떠는 악법 중에 악법인데 이것을 다시 재추진하겠다. 그러면서 한 달 전에는 삼성에게 큰 역할을 기대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 투표제를 활성화시키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더 강화시키겠다. 한마디로 기업, 재벌 기업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한 입으로 한 달도 채 안 돼서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은 막상 자기가 대권을 잡았을 때에는 어떠한 행동을 보이겠다. 그런 말을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재명만큼은 죽어도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재명은 정신 이상자가 아니겠는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얘기인가? 이런 자가 나라를 이끌 자격이 있는 것인지 미친 자 아닌가? 정말 이재명은 정신 이상자가 아니겠는가? 어떻게 한 달 만에 이렇게 극과 극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한 입으로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경기도지사 되기 전 성남시장 때에 형님 강제 입원시키려던 그 과정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여파가 형수에게 쌍욕까지 해가면서 이재명의 발목을 잡았던 그 아픈 사실. 아마 저는 그때에 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했었던 그 시도가 본인 자신의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형을 볼모로 해서 대신 형을 입원시키고 자기가 빠져나오려는 하나의 꼼수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정말 심각한 증세를 보이고 있는 사람은 형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니 상법 개정안은 기업들이 벌벌 떨면서 도저히 이 법이 운영돼서는 기업을 할 수가 없다라고 악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굳이 삼성을 찾아가서는 더 큰 역할을 해달라. 친기업의 힘을 몰아주겠다 얘기하면서 한 달 만에 상법 개정을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 앞뒤가 많은 얘기입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런 상징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내가 박근혜를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아마 이거는 이재명이 눈을 감는 순간까지 결코 이재명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상징어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재용을 만나서 덕담을 하니까 진짜로 믿는 모양인데 나는 그 말 한 자체가 없어.
한 달 만에 뒤엎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또라이짓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안에 의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지를 달고 있는 의사 자격증에 배지들이 있는데 정말 이재명이 하는 이런 행동이 정상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의 발언인가 한번 진단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부제목을 달았을 때에 이재명 정말 큰일 났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대단히 대법원이 바빴습니다. 흔히들 기사는 이례적인 속전속결의 판단이었다 이렇게 기사들을 발표했었는데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철퇴를 내렸습니다. 대법원 하루 동안에 이런 사례가 과거에도 없었는데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다. 이런 뜻을 간접적으로 보였습니다. 소부가 아닌 저는 합의제로 바꿨다. 소부제 4명의 판사들, 대법관들의 재판을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이견을 보이게 된다면 최소한 2, 3주 정도가 걸리죠. 그리고 저는 합의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럴 것 없다. 바로 소부제에서 어제 저는 합의제로 바꾸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이례적이죠. 신속하게 재판을 하겠다. 그러면서 어제 바로 심리를 시작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633 대법원에서 석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재명 본인도 대법원에서 2달 만에 판결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3월 26일 항소심 무죄권이 나왔을 때니까 석 달이면은 6월 26일 석 달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꼭 지켜져야 될 것인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갖느냐 하면은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 180일 기간이 소요되죠. 얼마 만에 판결이 이루어졌습니까? 180일, 6개월 다 지났습니까? 아니지요. 아니죠. 그 절반 아닙니까? 180일 꼭 지켜야 한다. 그날까지. 그것이 아니죠. 대법원 재판도 3개월이지만 꼭 3개월을 지켜야 한다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6월 26일까지 판결을 내리겠다라는 의지보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되는데 국민적 혼란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소부가 아닌 저는 합의제의 재판을 대법원이 직접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견이 있을 수가 없죠. 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재명도 발끈했지만은 정청래 전현희가 아주 발끈하면서 이것은 불안한 징조다. 그러면서 정청래는 폭언까지 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왜 헌재에서 나올 때는 다 수긍하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불평, 불만을 느껴야 됩니까? 이재명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동안 암살설 때문에 방탄 조끼를 입고 가전 쇼를 다 펼쳤었는데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았었지요. 잠시 동안이지만은 대통령 맛을 분위기를 마음껏 누려봤던 이재명인데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러한 발표 자체는 글쎄요. 이재명이 어제 제대로 잠을 잤을까? 무슨 생각 속에 어제 보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끝까지 6월 3일까지 후보자로 남아 있을까? 아니면은
그 사이에 변화가 있을 것인가? 밤잠을 설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